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24일. 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제 이건, 오디오가 예. 들어갔겠죠? 우리 여동원 앵커께서 제가 날짜를 잊어버릴까봐 네. 아침마다 불러주십니다. 그렇죠. 이제 정신 없으시고 사실 새벽부터 우리 또 공사 담당하시잖아요. 저는 좀 바쁜 편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바쁜데 사실 예. 우리 장 부사장님에 비할 수 없죠. 근데 일단은 뭐 오늘은 바빠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장이 올라갔고 아. 예.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시장 올라가도 되게 좋습니다만 오늘도 축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 오늘 밤 이제 우루과이전이죠. 그렇습니다. 밤 10시에 열리는데 어떻게 글로벌 라이브 어떻게 축구 중계로 바꿀 예정이십니까? 어차피 저는 안 나가는데 잠깐만요. 남일이라는 겁니까? 아 근데 일단은 뭐 바뀐다, 시장이니까 어떡하죠? 편하게 보시지 않을까 정말. 편하게 안 보시면 어떡하죠? 근데 어떻게 누가 이긴다고 보십니까? 아, 우리나라가 이기죠. 아니, 일본도 막 이렇게 이기고 사우디도 이긴 판에 우리가 그렇죠. 지겠습니까? 이변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뭐 최소 저는 무승부 기대합니다. 무승부. 네.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정확하게 2대1 정도 봅니다. 누가 이해요? 한국이 2인데 어. 짜릿하게 막 끝 막판. 막판에 역전승. 아, 잠 못 자잖아요, 그러면. 잠못 잡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이기는 거니까. 예. 저는 이제 오늘 밤에 과연 버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이제 오늘 밤 10시를 기다리시겠죠. 근데 이제 네. 그거는 그거고 뉴욕 증시가 올랐으니까 또 기분 네. 좋은 상승 소식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표 발표 그리고 어제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예. 네. 왜 그러십니까? 아, 지금 부사장님 안 나간다고 지금 남일처럼 이야기하신다. 그게 아니고 제가 목요일이 워낙 일정이 많아갖고요. 예. 아니 그래도 네. 같은 글로벌 라이브 멤버로서 책임감이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이 지금 월스트리트 모닝 갖도록. 브리핑도 그렇게 쓱 이렇게 저 버려두고 하시고 예. 하여간 글로벌 뭐, 라이브도 그러실 겁니까?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좀 솔직해지지 않았습니까? 아 잠깐만 됐습니다. 이제 표정으로 표정으로 네, 이미 말씀드렸죠? 얘기했습니다. 예, 홀쭉해지시려면 예.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오늘 주제를 적어왔습니다. 금리의 속도가 늘어진다고 얘기했고요. FOMC 의사를 공개하자마자 시장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구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예. 이제 이 얘기를 예. 지난번 FOMC 후에도 얘기하긴 했잖아요. 완화. 근데 예. 이제 그 우리 파월 의장께서 예. 굉장히 또 선을 싹 그어주셔가지고 근데 또 어제 FOMC 회의록에도 그런 문구 있던데 데이터 보겠다. 데이터 보겠다는데 다수의 위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최소한 12월 달 0.5% 굳어지는 게 아닌가. 원래 0.75까지 보면 계시거든요. 살짝 나왔죠. 약간 내려왔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같이 보시면요. 다우가 0.28%, S&P 0.59%, 나스닥 0.95%로 다 올라갔습니다. 네. 0.99는 또 뭡니까?
약간 1%에다 아쉽습니다. 0.1 뺀 거죠. 네. 보시고요. 바로 요 기사인데요. 보시는 네. 것처럼 스몰러 레이트 하이크 커밍 순입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 금리 낮출 거라고 하는 게 나와주기 때문에 속도가 조절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아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와주고 있는 내용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네. 최근에 내일 일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뭔가 조금 연말까지는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그 다음 그림도 보실 건데요. 자,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주는 속도가 4개 나오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94년, 95년도, 2004년, 6년도까지 그림 보시게 되면 가장 빠른 게 올해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낮추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많은 분이 기다리고 있는 속도가 좀 느려질 것이라는 게 다수 의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연준의 뭔가 이제 긴축을 조금 고삐를 놓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네. 앞으로 터미널 레이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요 오늘 딱 기사를 보자마자 아 드디어 정점을 지났구나. 뭐가? 금리가. 또 뭐가? 물가가. 또 뭐가? 인여물이. 라고 저는 딱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또 하나. 장 부사장님의 몸무게가 네, 지금 고점 치고 조금 내려오셨잖아요. 아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많이 내려왔어요. 뭐 얼마나예요? 이제 금리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어저께 얘기 나온 게 지금 수준에서 2%대로 내년에는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요. 여러분께 네. 현재 금리 수준만큼 몸무게가 내려갔습니다. 3.75, 4%까지. 조금 더 네, 분발하시는 보시고. 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가장 금리에 대한 변화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네. 2년물인데 2년물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4.483까지 내려왔다는 걸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2년물 적점을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요것도 보시면 좋은데 사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악화되기를 바랬는데 파월이요. 네. 드디어 3분기 연속 빠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최고 찍었습니다. 23건이 나왔기 때문에 23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나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장이 올라가는 거 일조했다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월에서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진짜 내년 초가 되면 뭔가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제 우리가 그 월급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지고 이거를 있죠. 이제 연준이 항상 원하는 바라는 건데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과거에 메타 플랫폼스가 11,000명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네. 아마존이 10,000명, 그다음에 오늘자 휴대패커드가요 4,000에 6,000명까지 3년 내에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표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강력한 고용 지표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땡스기빙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역사적인 흐름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자, 첫 번째 아까 금리 봤고요. 두 번째 경제 지표 봤고 세 번째가 이런 땡스 기빙에 나왔던 어떤 상승의 모습을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72년 동안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딱 보시게 되면 올라간 게 71%, 빠진 게 고작 29%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땡스 기빙 이후에 연말까지 장이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들면서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1.8%였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2.8%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이번에 땡스기빙도 이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을 좀 고마워하는 그런 움직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종목 이슈 몇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타겟 프라이스 이거 뭐 어떤 기업이죠? 이거는 그겁니다. 테슬라. 아,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거군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테슬라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네. 걱정이 많았는데 갑자기 오늘 시티가 의견을 올렸습니다. 왜요? 시티가 누구냐면요. 가장 테슬라를 안 좋게 보는 아이비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오늘 반성문을 쓰시면서 오늘 매도에 중립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주가가 무려 7.8%가 올라가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7.8%. 이유가 뭐예요? 시티그룹이 매도해서 중립을 너무 많이 바꾼 빠져 거? 있다. 지금 살만하다 이거죠. 단지 그 이유인가요? 그렇죠. 밸류에이션. 그게 최고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많이 빠진 것만큼 아니 좋은 그거는 이유가 이제 뭐가 누구나 있겠어요? 알고 있는데 네. 시티그룹 정도의 저렇게 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뭔가 좀 날카로운 분석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날카로운 매도해서 분석은 주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트위터에 대한 우려 아니면 뭐 중국 코로나 봉쇄에 대한 우려 생산 차질 같은 거 다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테슬라 실적을 침해하는 거냐 라는 걸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실적은 네.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주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얘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타겟 프라이스가요. 141.33. 33은 또 뭡니까? 아 굉장히 디테일하죠. 디테일합니다. 보면 네. 미국의 목표 주가는 되게 디테일해요. 그 디테일합니다. 매출에 대한 전망, 뭐 지금 엄청납니다. 현재 네. 주가 뭐 이런 거 엄청 계산해서 딱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자 176까지 올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슬라 이제 우려가 좀 식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상승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시티그룹의 네. 투자 의견 상향 소식 이 가운데 전체적인 맵을 보자면 그 가운데 있어서도 테슬라가 좀 돋보였네요. 압도적인 상승을 보였죠. 7.82% 정말 대단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번입니다. 2번 엔비디아 3%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에 대한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은 게 아니가 하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밥 아이거의 복귀에 따라서 디즈니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디엔 컴퍼니인데 이 농기계 만드는 기업인데요. 오 맞아요. 마지막까지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 자율주행 농기계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개발한다고. 지금 사람이 안 탄 자율주행 농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이 없이 그냥 알아서 농사를 짓고 알아서 추수하고 너무 편하겠네요. 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좀 그러면요. 그러면 농부들까지 지금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분들은 예. 이제 예. 편해지는 거죠. 이제 아, 보통 편하게? 농부분들이 트랙터에 타고 이렇게 두두두두 하면서 뭔가를 하는데 그냥 기계로 딱 이제 세팅해 놓으면은 알아서? 우리 로봇 청소기처럼 이렇게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전월일기를 다시 봅니다. 제가. 아니 전월일기에 뭐 일용이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예전의 모습이지만 추억이 어린 그런 영상을 보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전월일기. 유튜브에서 이제 네. 약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복귀 씨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저 지금 자율주행 농기 같은 게 나오는 첨단 문물을 좀 약간 배척하시는 건가요? 좋아합니다만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협소한 내용이고 실제 디어인 컴퍼니가 꿈꾸는 어떤 그 농기계에 네. 대한 자유라는요. 행성 다른 회사에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화성 간다는 화성 거예요? 가서 하는 거나. 그러니까 지금 디어인 컴퍼니의 큰 그림을 보시면요. 네. 물론 당장 농촌에 대한 그런 자유화도 있겠지만 오히려 딴 행성에 가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5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가 하락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좀 소비가 덜할 거다 하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내년에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요. 유가 분명히 빠집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증산 증산도 얘기 계속 아직까지는 나오고 약간 있잖아요. 미지수죠. 예, 그래서 약간씩 유가 흘러내리는 모습 보게 되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향후에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 신규 매수는 조금씩 한 번씩 주의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 농사 너무 앞서간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순서는 경기도 화성에 좀 많은 자율주행 뭔가 그런 농기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경기도 화성이요? 네. 경기도 화성을 얘기하신 거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을 네.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또 테슬라 어저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화상으로 면담도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좀 그런 기가 팩토리 같은 거 좀 지어달라 이런 요청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근데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께 뭐 삼성, LG 같은 우리 네. 배터리 또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쵸. 같이 한번 잘해봐라라는 쪽으로 하면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 그거 아마 얘기한 게 아닌가. 머스크가 화성 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화성, 화성이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일단 화성 경기도 화성 찍고 진짜 우주 화성 가는 거죠. 여돈 앵커가 조금 그 개그 감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심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웃어주세요. 네. 아침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금리 정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향후의 시장은 물론 많이 올라가겠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락을 조금 방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오늘 휴장이고 또 네. 내일은 반장이거든요. 반장. 굳이 열심히 매매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관망하시면서 올해 월드컵을 보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네. 그럼 반장이면은 12시에 끝났나요?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끝납니다. 네. 모호한 시간이죠. 뭐 거의 하는 것 같은데요? 하는 것 같지만 원래 공휴시니까요. 네. 3시간 빨리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시간에는 매매하지 않고 축구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든 전 세계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루과이 축구를 보기라는 바람 가져보면서요. 야, 오늘 미국 시장 브리핑을 마감하도록 네. 하겠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저한테 살이 많이 빠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요. 음. 우리 지향 부사장님이죠. 그렇군요. 저 어깨가 되게 무거워요. 혼자 지키. 근데 제가 이제 얼굴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 네. 혹시 얼굴만 빠진 게 아닌가? 얼굴 살만, 빈 살만 하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얼굴에 살이 비어 있죠. 예, 네. 빈 살. 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빈 어떤 뜻입니까? 빈 살만 그게 저 어저께 퇴근길 라이브 때 배웠잖아요. 네, 뭡니까? 그분 이름이 이제 빈 살만 무함메드 뭐 네, 저거잖아요. 빈이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살만이 그 아버지라서 살만의 아들인 무함메드 뭐 이런 뜻이라고. 그렇지. 이름에 그런 뜻이 배웠어요.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하겠습니다. 뱃살만, 네, 네. 빈살만. 예, 알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아주 훈훈한 분위기로 목요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목요일의 남자 맞죠? 네. 목요일에 그런가요? 오면은 사실 네. 다른 요일보다 약간 조금 더 재밌어요. 왜요? 그래서 같이 계셔가지고 아, 혼자 있을 때는 그렇죠, 개그 그렇죠. 이런 것도 못 하고 네. 우리 두 못하죠. 분 케미가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많은 번씩 분들이 만나서. 또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고. 아니에요. 대면 대면해요. 네. 그냥 그런 척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자. 어떤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일단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시장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좀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간밤에 이제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 전에 지표들이 꽤 잘 나왔어요. 이 전에 발표된 지표들을 네. 보면 일단은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세 항목 중에 기대 인플레와 관련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그 11월 중순에 발표했었을 때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도 그러니까 단기, 장기 기대 인플레가 전월 대비 다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단기 인플레가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예비치보다 잠정치보다 더 낮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구재 주문 지표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초반에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좀 보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인즉슨 뭐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국채 금리도 일단 초반부터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일중 흐름이에요.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 뭐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요 시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시점, 그리고 여기 이제 빅스 지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시점, 그리고 S&P 500 지수가 이렇게 뚝 올라가는 시점. 이제 이런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던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장 초반부터 시장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크게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FMC 의사록 때문에 시장이 더 크게 확 올랐다. 뭐 그런 다라기보다는 장 초반에 나온 지표들이 상당히 좀 잘 나왔었고 이런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지표가 잘 나오면 과거에는 좀 금리 인상이 더 가파라지면서 주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뭐 과거는 네. 좀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시장에 이제 기대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네. 이미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네. 이번 의사록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이 전까지는 매파 일변도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좀 갈리기 시작을 했다. 아. 그러면 저는 적어도 12월 FMC 회의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없고 2월, 3월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3월까지는 이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논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좀 더 최종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매파 우위의 모습이긴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약간의 균열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정도로 크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고민인 게 이거 계속 올라갈까 아니면 그렇죠. 또 한 번 또 빠질까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까지 가서 연말 랠리 또는 산타 랠리가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해 지금 빅스 지수가 간밤에도 이제 크게 빠지면서 거의 20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 말인즉슨 이 오히려 이제 크게 올랐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10월 중순부터 반등 나오는 시점 말고 한 3번 정도의 반등 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요렇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달 정도에 한번 이렇게 자그마하게 한 번 있었고 이 6월 말미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한번 랠리가 있었고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면 일단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제외하고 앞선 3번을 한번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요 저점 대비 평균이 한 12% 정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고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 시점에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 빅스 지수가 대략 그 하단이 20레벨 정도까지 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구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그러면 그럼 이게 빅스 지수가 이렇게 저점이 오게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꺾일 수 있다라는 지금 거죠? 시점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 허들에도 좀 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 그 이전 약세장 랠리 그러니까 반등장에서 걸렸던 게 S&P 500 지수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0일 저항선에서 걸렸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200일 저항선이 대략 한 4.50 내외에 와 있는 상황인데 거의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당장 이제 연말 소비와 관련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뭐 간략하게 구도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주 금요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제 연말 소비 집중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난해하고는 약간 좀 상반된 분위기다라고 한 부분을 좀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치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엊그제까지 계속 유통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높인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제가 상반기 동안에 가장 걱정했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유통 소매업체들의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대형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선적 주문,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주문들을 거의 다 오더컷을 했던 부분들이 상반기에 집중이 됐었고 그게 이제 하반기 선적이나 하역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인 물동량이 감소하는
수치를 예전에 한번 이제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연중 계속해서 할인 행사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3분기에 실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게 재고 자산이 크게 줄어드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업들이 물론 이제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기는 하죠. 이 연말 쇼핑 기간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력을 확 집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퀘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성장은 하긴 하겠지만 그 성장폭 자체는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관련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좀 봉쇄 조치가 좀 강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약간 이 온도는 톤은 좀 다운된 것 같기는 해요. 네, 다운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그 오미크론 변이가 막 확산이 됐을 때 그때 중국에서 봉쇄됐던 도시가 한 50개 정도였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80개예요. 더 많네요. 네,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강도가 좀 약화된 건가요? 강도가 봉쇄의 약화됐다는 게 이 톤 자체가 좀 약화된 건 있죠.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일절 나오지 못하고 완전 완벽하게 통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약간 그 봉쇄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일정 부분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약간 더 열어두는 부분들. 디즈니랜드도 그 안에서 놀게 해준다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열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일단 이런 시점에서 보면 아마 중국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특히나 양해가 있는 그 시점, 지금 전반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는 내년 3월, 4월 정도로 해서 이런 방역 조치나 이런 부분도 좀 강하게 풀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좀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에 이제 우리가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근데 좀 더 이제 크리티컬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3분기는 어떻게 좀 잘 넘겼다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전망치 전체적으로는 계속 좀 슬로우 다운될 여지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시장이 적잖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나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향후에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나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매주 보고 있죠. 네,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현재는 FMC 11월 FMC 회의 이후보다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10월 CPI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한 4.9 미만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중금리는 피크아웃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준비한 것 중에 볼만한 게 좀 함의를 갖고 있는 그래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장단기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뭐냐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바로는 아니긴 하겠지만은 일정 시점, 일정 기간을 두고 침체가 반드시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역전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일단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시점을 보면 금리 인상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빠르게 역전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요게 한동안 이제 유지가 되다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장단기 금리 차가 회복이 되는 시점. 그러면 지금 요게 중간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이 금리 인상기에서 인하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면 시중금리가 분명히 피크아웃을 할 거고요.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은 향후에 경기 침체가 일단은 올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깊게 올 거냐 얇게 올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이제 고민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투자자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거는 연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이제 다만 여기에서 조건이 걸리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조건은 이게 우리가 바로 가진 않을 거야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유지. 했잖아요. 좀 더 높게 유지할 거야.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거는 인플레이션 얼마만큼 좀 빨리 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로 좀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런 흐름이 이제 역사적으로 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소비 관련한 지표 볼까요? 뭐 볼까요? 일단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중에 이제 지금 시장이 약간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크아웃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안도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안도감입니까? 네, 약간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더 추가적인 긴축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표한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시중금리가 움직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기준금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표, 그 프락시 레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 지표를 한번 보니까 지금 시장이 느끼는 기준금리 레벨이 6%에 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좀 긴축적으로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략 한 12개의 지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지표들이냐면 이제 국채 금리도 들어가게 되고요. 모기지 금리도 들어가게 되고요. 상당히 스프레드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시장이 느끼는 이 기준금리 레벨이 6%로 상당히 이제 높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최종금리 레벨 5% 이상을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추가적인 인상, 뭐 12월 달에 50bp 하겠지만 뭐 50bp 하고 나서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내년 2월에 한 번 더 한 25bp 정도 인상을 하고 나서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로 좀 활용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슬로우 다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이렇게 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 속도는 멈추긴 하겠지만 향후에 상당히 좀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발언들이라든지 또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물가도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의견이 있고 금리까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의견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을 빠뜨렸던 악재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시장을 많이 빠뜨릴까요? 어떻게 악재로 좀 보십니까? 큰 악재로? 뭐 일단 여러 가지로 좀 지표들이 되게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침체는 오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깊은 침체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마일드하다? 제가 제 생각이고요. 네. 지금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빠져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네, 같은데 지금 만약에 다른 요인들을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촉발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연준의 긴축 정책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잘 작동한다는 가정하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는 스무스하게 빠지는 시간이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네. 지난 9월 달에 10월 달에 9.1%를 찍고 나서 지금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7.7%까지 내려와 있는 네.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잘 작동된다는 가정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좀 점진적으로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저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년 동월 대비로 보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실제로는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좀 더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슬로우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미 이 지난 10월 데이터에서부터는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내년 상반기로 가게 되면 요 기저효과는 더 강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당장 유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올해 1분기에 유가 같은 경우가 배럴당 $100 이상을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내년 지금 되면. 80달러를 하회하고 있어요. 하회하고 만약에 있어요. 지금 수준의 가격이 내년 1분기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YOY로 마이너스 20%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저효과들을 분명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긴축에 대한 이 강도나 힘이 좀 더 빠질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이런 상품 물가들 말고 서비스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이 인플레로 인해서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밤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은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일단은 좀 지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네. 거에서 가계부채 네.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네. 거는 어쨌든 지금 가계 경제 확실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보이는 거네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질 임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실질 임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7개월,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그렇죠. 기록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가계부채인데 지난 3분기 같은 경우가 대략 한 3,500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2008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이제 모기지 쪽이죠. 모기지 쪽인데 근데 이제 뭐 부채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채 퀄리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질이 있군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조금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연체율이에요. 연체율. 네. 지금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 뚝 떨어져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좀 이슈가 좀 최근에도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지만 이건 뭐 대부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잔액이 2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잔액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 신용카드 사용액 전체가 이제 자체가 증가했다라고 늘어났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연체율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체라는군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쓰긴 네. 많이 쓰지만 갚지 못하고 네, 있다. 맞습니다. 지금 레벨이 대체적으로 신용카드 연체율이 한 3%, 4% 중반, 그리고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6% 중반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대략적으로 한 8% 레벨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시장에서는 약간 좀 크리티컬하게 봅니다. 네. 네, 좀 위험스럽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8%는 아니네. 네, 아직은 8%는 아니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요 시점들, 그러니까 지난 2008년, 9년 이 서프라임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빅쇼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너무 좋지 재밌죠.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빅쇼트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아니요, 그런 건 그렇진 아니죠. 않아요. 네, 그냥 그렇진 그때 이런 않은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체적인 이제 멘트 중에 이 연체율이 나와요. 모기지 네. 연체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연체율. 이건 지금 30일 이상만 봤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건 90일 이상 연체율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90일 이상 연체율이 뭐 그때 2007, 8년 당시에는 집주인 강아지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았었으니까 뭐안 보. 진짜 강아지 네, 이름을 받았어요? 진짜 그런 아, 내용들이 방금 나와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게 디테일한 그런 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게 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딧과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심심치 않게 좀 들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연체와 관련한 부분들, 그 부채와 관련한 부분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종종 한번 챙겨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들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까지 지표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네. 오늘도 알차게 심층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 선물부터 나를 위한 작은 사치까지 여러분도 명품 쇼핑이 필요할 때 있으시죠? 하지만 비싼 금액이 부담이시라면 지금이 바로 에트니 검색할 때 인기 상품 10% 할인으로 만나는 합리적인 가격. 구매하실 때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3% 추가 할인까지. 합리적인 명품 가치 소비는 이제 에트니에서 시작하세요.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신데요. 방금 전에 사진 보니까 부사장님이 진짜 살이 살짝 빠지긴 하셨네요. 아 진짜라니까요. 네, 저 방금 전에 그 보여줬던 사진과 지금의 모습 보면은 살짝 야윈 게 보입니다. 3.75에서 4.00까지. 네, 딱 기준금리 지금- 터미널 레이트 조금 더 올릴 거잖아요. 예, 우리 저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사장님의 최종 네. 몸무게 수준도 조금 더 떨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봐야겠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날씨가 좀 추워져서 또 다시 꺼내 입으셨네요. 네. 네, 항상 우리 네, 미주미 네. 티셔츠를 입는 날은 좀 춥다라는 시그널이죠. 네, 먹지 마. 누가 해주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먹지 먹지 마. 맙니까? 네, 이거 입으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렇죠. 설마 이 옷을 입고 뭐 많이 먹기는 쉽지 않죠. 먹지 마라는 거. 지나가다가 이거 입으신 분들 보시면 네.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왕십리 쪽에 사는데 네. 봤어요. 아 입고 지나가는 네, 우리 미주미 지나가시더라고요. 패밀리 봤군요. 네, 네. 따뜻하니까 입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연준 의사록에 이거 환호한 거 맞아요? 환호했죠. 똑같은 얘기 아니었어요? 네, 환호했죠. 환호했는데 그거 좀 내용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여하튼 오늘 나스닥은 1% 가까이 올라갔고요. S&P 하고 0.5% 올랐습니다. 네. 다우는 0.28% 올라가면서 그럼 여기다 보시다시피 좀 올라가게 좀 끝났고요. 3대 지수가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앞서 이제 부사장이 다 설명해 주겠지만 네. 이거 오늘 뭐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이게 원문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보면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 딱 보면 이런 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구글 번역기를 바로 돌렸죠. 돌렸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증가 속도의 둔화가 꼭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정말 해석 이상하게 되네요. 여기까지 뭐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통화 정책 조치가 경제 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불확실한 지연 및 규모는 그러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와 관련해 인용된 이유 중 하나. 이게 번역이 틀린 게 아닙니다. 뭐 이게 뉘앙스는 뭐냐면 이해돼요. 뉘앙스 이해되는데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이 우리 파월 의장님이 됐을 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저 양반은 박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변호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임 제넬 옐런 의장이요. 지금 재무장관은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이 경제학 박사입니다. 네. 노벨상 경제학 박사예요. 본인도 경제학 교수고 아들도 경제학 교수입니다. 박사죠 다들. 박사가 그러니까 제가 부부랑 아들까지만 받고 그 사람 딴 것까지만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은 엄청 고급지기합니다. 이게 고급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한은혜 총재께서 얘기할 때 보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딱 뭐 이게 의미가 뭐냐면 CNBC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를 딱 이렇게 써놨어요.
커밍순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영업 예고편만 봐도 매번 커밍순 아닙니까? 좀 더 작은 레이트 하이크가 네. 금리가 더 작은 금리 인상이 조만간 올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2시에 발표됐어요. 도시부터 훅 떨어졌죠. 뚝. 3.75, 오늘 3.8까지 갔었거든요. 오늘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 10년물 금리거든요.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떨어졌어요. 3.70, 3.71 수준까지 떨어진 게 오늘 금리가 내려가면 뭐랑 같이 내려갑니까? 달러랑 같이 내려가죠. 달러까지. 금리는 9월 이후 최저 중순 이후, 미국 달러는 8월 중순 이후 최저로 떨어졌어요. 이게 오늘 시장에 그냥 마디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그 한마디. 스몰러, 더 작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커밍순이란 말은 어디도 안 써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렇지만 커밍순은 다들 알잖아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좀 고급지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굳이 따지라면 오늘 경제 지표 이 정도도 있었죠.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7.5%. 근데 이게 정말 호재인지 약재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왜 또 주택이 판매되는 거야?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 또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또 이런 거 주식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랐어요. 뭐 레나라든가 이런 것들, 디아홀튼 이런 것도 좀 조금 올라갔어요. 평소였으면 이거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이거 또 물가 큰일 잘 안 났죠. 잡히네. 이거 사람들이 때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집을 사?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오늘요. 우리 제조 PMI 중에 하나가 여러 군데 하나인데 오늘 S&P 글로벌에서 하는 제조 PMI는 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2년 만에 최저가 났어요. 분명히 또 안 좋은 건데 오늘 또 해석하는 사람들 야 이거 좋다. 역시 금리 올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효과가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진짜 안 좋은데 금리 때문에 다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2주 정도까지 남았죠. 하여튼 12월 초 이후에 나올 수요 메인 지표까지는 네. 특별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승에 대해서도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고요. 네. 좀 보겠습니다. 디어입니다. 디어 특징 좀 몇 가지만 보고 오늘 하고 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어는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어요. 디어는 이제 농기계인데 이게 농기계가 우리나라도 농기계 회사 상장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있죠. 하지만 그건 이제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미국의 디어 이런 거랑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디어는 항상 보면 로봇 관련된 테마, 그리고 우주 항공 테마에도 항상 나옵니다. 디어 항상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화성을 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곡식도 생산하고 하려고 그래서 영화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마션 이런 거 보면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앞서 이제 김석환 의원도 영화 빅쇼트 하는데 제가 또 영화하면 그렇게 어디 가서 밀리진 않잖아요. 그쵸, 좋아하시죠. 딱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항상 나오는 거가 이런 자동적으로 다 재배하는 것들이 다른 거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율 자동차하면 테슬라만 생각하고 일반 자동차를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는 보험료도 생각해야 되고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되고 자동차끼리 부딪히는데 해킹돼 이거 머리가 상당히 아프잖아요. 더 빨리 되고 있는 거는 농장에서 되고 있는다. 밭에서.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이렇게 광활한 그 대지에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거기 이미 디어는 공장 자동화해서 자동으로 다 자율주행하는 차가 이미 다니고 있는 것들이 꽤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디어가 중요한 회사입니다. 중요한 회사 중요한. 또 오늘 보시면 표를 보시면 저희가 초록색 빨간색에서 빛한 거가 많이 나면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다 오늘 비트했고요. 전망 자체도 비트한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디즈니가 오늘 어제 약간 하루 쉬었었는데 그쵸. 오늘 다시 반대겠네요. 올라갔는데 역시 밥 아이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밥 아이거가 오늘 보면 특별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타운홀 미팅을 직원들과 함께. 뭔가 그럼 새로운 정책 같은 게 바뀌는 그런 모르죠. 이제 내가 다시 걸까요? 왔으니 귀환했으니 우리의 자기의 이제 소견 이런 걸 밝히는 소통하는 자리를 말겠다는 거죠. 말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정도 뉴스밖에 없었는데 어제는 쉬었고 오늘 좀 약간 올라갔다라는 정도가 디즈니 특징이 되겠고요. 오늘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플랫폼 오늘 뭐 최근에 모압에서 큰 움직임이었는데 물론 이거는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이거는 물론 이게 가십성 기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또 더 리크 이름 자체가 리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크 저커버가 또 내부 빨대를 이용해서 내년에 사임할 거다. 그런 얘기가 진짜요? 이거 다 그러니까 루머죠 루머. 루머입니까? 네, 루머 이거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근데 진짜 사임하게 되면은 이건 모르죠. 그건 너무 호재일지 반반일 악재일지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거가
월가에서는 파다하게 여기저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반반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호재인지 악재인지 저는 의견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오늘 이런 것들이 이슈거리가 있었다라는 거. 좋을 수도 혹은 안 좋을 수도. 일단은 그만두지 않고 차등 의결권부터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니,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문제네. 네, 그게 문제죠. 네. 근데 이건 뭐 루머니까 그냥 간단히 보면 되겠네요. 네, 간단히 보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안 그래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오늘 또 테슬라의 하루였죠. 제가 엊그저께 테슬라 꼴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P 500에서 꼴찌. 네. 네, 꼴찌. 야, 이게 진짜 테슬라 무서운 회사입니다. 오늘 또 1등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어떤 기준? 상승률? S&P 500이 1등이요. 상승률 그러니까 상위. 꼴찌랑 1등 수석을 왔다 갔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네. 아, 이거 오늘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저는 그걸 계산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분명히 이거 찾아내서 쓰는 애가 있을 것 같아요. 이틀 만에 꼴찌에서 1등을 하네. 이게 테슬라입니다. 의견 자체도 두 가지 의견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웨드부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형님 하면 제 테슬라의 불 중에 불인데 한 지난주 초에 의견을 매수 의견 유지하지만 강력 매수를 시대에서 뺐어요. 그때 빼면서 한 얘기가 키맨 리스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키맨.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람이 리스크죠. 이 사람이 딴짓한다는 얘기죠. 딴짓한다는 거, 딴 데 신경 너무 쓴다는 거잖아요.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테슬라에서 스페이스 X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꾸 이제 트위터로 가니까 형님이 우리만 봐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네. 자꾸 저기를 보니까 기분 나쁜 건데 오늘 더 영어식 표현했어요. 구멍을 파는데 구멍을 파는데 계속 더 깊게 파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김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계속 파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빨리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전히 오늘 매수견 한 250달러 유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매수견이지만 오늘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웨드부시 형님 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그보다는 오늘 올라간 거는 시티그룹에서 투자 그냥 바꿨는데 매도에서 중립으로 올렸을 뿐입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올렸을 뿐이고 목표 주가 141에서 175달러 해봤자 지금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제가 알기에는 한 2년 전인가 한번 의견을 바꾸고 그다음에 바꾼 적이 없던 분으로 매도를 제가 바꾸고 알기 나서 때문에 쭉 유지했나요? 제가 기억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워낙 이분도 그 팔로우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는데 이분의 얘기는 주가 충분히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리스크 요인과 리턴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한번 갖고 있어도 되지 않게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조차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어저께까지 여기 빼먹었는데 어저께까지 매도 의견이 3명입니다. 3명. 근데 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빠지고 이제 2명으로 줄었다. 2명만. 네,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거는 그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세요? 왜 그런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하시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부담되게. 아니 그저 여러분들 저 저희가 공부 나중에 안 하면 시험 보러 안 갈 거예요. 노쇼. 무조건 오셔야죠. 이게 노쇼. 이거 오셔야 되는데 아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데. 시밍아웃 했네요. 시밍아웃. 부산 이것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비밀이라고 네. 말씀드릴 네. 것만. 이거 모닝 브리핑 시청자에서 특별 이벤트 한번 해주신다면서 그랬죠. 네, 내일 특별 모레 것 이벤트. 같아요. 네. 자격증 시험인데요. 여러분들 시험 싫어하시겠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하면 39만 9천 원짜리를 네. 두 명이 하면 각각 19만 원, 세 명이 하면 13만 원, 네 명이 하면 9만 9천 원을 모시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표 이메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주미 베스트 gmail.com인데 미주미 베스트 gmail.com으로 보내시게 되면 바로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솔직히 이런 겁니다. 뭐죠? 시험 상관없어요. 공부하자는 거죠. 공부하자는 것. 그러니까 예. 제가 사실 국내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도 아기 때 땄어요. 20대 때 취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취득한 이유는 제가 뭐 그걸로 뭔가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뭐 입사할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주식도 그렇고 채권, 선물 이런 시장을 쭉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저도 그냥 얘기한 김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우리 이 위원님께서 저한테 보라 시험 좀 보라 했는데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근데 이제는 해야 할 시기가 또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노쇼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강의는 듣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네, 2023년 주시장 전망을 어저께 저희랑 부사장님 저랑 다른 곳에서 한번 하고 왔는데 네. 아주 요약을 해서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만 아주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리도록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그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부류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데이비 코스테는 이겁니다. 2023년 S&P 목표 지수는 4,000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3,900, 골드만삭스도 4,000, 뱅크 오브 아메리카 4,000인데요. 똑같습니다. 내년도 이익 성장의 모멘텀이 상쇄된다는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로 성장이라는 얘기, 제로 성장. 제로 이익 성장. 전망이 예. 올해 224, 내년은 224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게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이익 전망에 대한 S&P 목표 지수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물가는 떨어지지만 생각보다 2%까지 가기에는 내년 하반기 후반까지 그리고 2024년에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JP모건과 거의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뭘 사야 되느냐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바램과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통신. 굳이 따라하면 내구성 소비재가 들어가요. 내구성 소비재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틸리티는 좋지만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많이 높아졌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똑같습니다. 4,000이 되겠는데요. 관심 섹터만 보겠습니다. 에너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금융주 비중 확대입니다. 산업재, 헬스케어, 부동산 시장 평균 유지가 되겠고요. 이분은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임의소비재 비중 축소하면서 기술주 부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어제 저희가 킴증권에서 그 강의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킴증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예. 우리 여도원 앵커의 복수를 끝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뭐 어떤 복수야? 금리 정점 지났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정점이요? 정점, 피크. 시중 금리, 실세 금리 지금 10년물 금리요? 네, 그렇죠. 그건 아직 모른다고 보고 있죠. 아, 모릅니까, 아직까지? 예. 우리 위원님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이 항상 있으십니다. 저는 항상 부사장이 약간 반대쪽으로 갑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끝인데 저는 뭐 시험 보는 걸 제가 모른다고 하면 뭐 떨어지는 거잖아요.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 시간이 안 돼서 내일 설명드릴 텐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예, 여러 그렇죠. 가지 지표가 있는데 어저께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저께 저희 방송했을 때보다 0.1%포인트가 또 내려갔습니다. 지금. 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바로 이 화면인데요. 2023년 미국 주식시장 전망 저희가 어저께 했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다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12월 18일에 만나요. 뭐 이미 공개된 거, 예, 공부 살짝 살살하고 있었는데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국가 그 금융 당국의 정식 승인을 등록된 받은, 거죠. 예, 등록된 그 장소네. 시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그런 영상도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두 분 예. 숙제 네, 드리고요. 네, 네. 예, 여러분 12월 18일에 시험장에서 다 같이 정모하는 걸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조금 더 풍성한 목요일 순서를 모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클로징 해주시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아, 이거 이상 클로징 멘트가 있겠습니까? 너무 오늘 예. 하루 종일 아마 약간 예. 들떠 있는 그런 제가 하루가 제일 되지 먼저 했습니다, 않을까. 오늘. 예, 우리 지금 카타르는 새벽 우리 새벽? 국가대표 예, 그렇습니다. 선수분들은 단잠을 자고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부디 오늘 밤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 기대하면서 오늘 시장도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되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